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일 오전 미국 워싱턴 근처에 앤드루스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남성이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날 손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운동을 나갔던 거라고 합니다.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홀을 절반밖에 돌지 않습니다. 18홀까지 있는데 9홀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날 라운딩을 종료했죠. 그리고 서둘러 백악관에 돌아갑니다. 그것도 백악관 서쪽 지하에 있는 상황실을 간 거예요. 이미 상황실에는 미 연방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한동안 이들은 말이 없었고 조용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자면 왼쪽부터 조 바이든 부통령, 두 번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마셜 웹 합동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네 번째는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다섯 번째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고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톰 도닐런 국가안보 보좌관, 빌 데일리 대통령 비서실장, 앤서니 블링컨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오드리 토머슨 대테러 담당자, 존 브레넌 대테러 보좌관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한자리에 모였고 모니터로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날 미국은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사건이 또 아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 연방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있던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인 파키스탄은 5월 1일 새벽 1시가 넘은 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북동쪽으로 50km쯤 떨어진 아보타바드시의 하늘엔 평소 잘 볼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4대의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헬리콥터에는 미 정예 부대인 네이비실 대원 25명이 타고 있었어요. 미군이 왜 파키스탄 상공에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들의 목적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헬기가 파키스탄의 육군 사관학교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움직이는 일이니까 아마 국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합동훈련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헬기가 착륙을 시도한 곳은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주변에 민간인들이 사는 주택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당시 미군은 반드시 잡아야 될 국제 범죄자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체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사살해야 되는 임무로 파키스탄에 출동했던 거예요.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고 작전대로 헬기를 착륙시킨 후 급습하는 일만 남았죠. 미군의 헬기가 파키스탄 주택가에 착륙을 시도한 지 20분이 지나자 백악관 상황실로 통신이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과 국가를 위하여 작전 코드 제로니모를 전송한다. 작전 코드 제로니모, 적을 사살했다 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이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소리를 내며 기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주먹을 쥔 채 우리가 그를 잡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2011년 5월 1일 밤 11시 35분 백악관은 예정에 없던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당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정의는 실현되었다며 성명을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전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준 9.11 테러 사건의 주범이자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기습 작전에 의해 사망했음을 밝히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미국 뉴욕의 맨하탄 중심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었죠. 원인은 8시 10분 보스턴 공항에서 출발해 LA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갑자기 항로를 바꿔 뉴욕으로 향했고 그대로 세계무역센터 1번 타워에 충돌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9.11 테러라고 부르죠. 테러의 시작인 첫 비행기 충돌 순간을 찍은 유일한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Right then and there, I knew.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대형 참사에 혼란스러워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비행기 실수로 인한 사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난 9시 3분 세계무역센터의 남쪽 타워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와 충돌한 거예요. 두 대의 비행기가 연달아 대형 충돌 사고를 내자 이건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벌어진 테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30분이 더 지난 오전 9시 37분 미국 국방의 핵심인 펜타곤까지 항공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을 타겟으로 한 테러 사건이 확실해졌어요. 이 테러는 4대의 비행기를 납치하면서 시작됐고 2대가 세계무역센터, 한 대는 펜타곤에 정면 충돌을 하면서 약 3,000명의 사망자와 6,000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대는 백악관을 공격할 예정이었는데 실패했어요. 비행기에 탄 승객들의 저항으로 실패하면서 추락했고 안에 타고 있던 승객 40명 전원은 사망합니다. 그러면 10,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생긴 이 테러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알카에다라는 테러 단체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 빈 라덴 가문엔 5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7번째로 태어난 오사마 빈 라덴은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보단 이슬람 경전에 더 빠지는 특이한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신앙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나중엔 광적인 집착 수준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오사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쉽게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테러와 범죄를 저지르죠. 왜 그랬냐고 물으면 이슬람을 위해서였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나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의 근본인 코란에 쓰인 구절대로 행동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하자면 이교도들과 싸우고 그들이 내게서 무자비함을 느끼게 하라. 그들이 이슬람을 거부하면 포획하고 발견하는 대로 죽여라. 같은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코란의 구절대로 이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목숨을 빼앗았어요. 알라의 위대함을 알린다는 이유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알카에다의 특징은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테러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번 9.11 테러도 항공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에 충돌시키면서 범인들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자살 테러였던 거죠. 이슬람 교인들에겐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종교적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는 테러가 알라의 위대함을 알리는 지하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순직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을 1988년에 반미 성향이 강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들었던 거죠. 이때부터 빈 라덴의 지휘로 10년 넘도록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와 보트를 이용해 미 군함 선체에 자폭을 했고요. 47명의 사상자를 만드는 등
주로 미국을 겨냥한 테러 사건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자신과 알라의 힘을 과시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직접 미국 본토에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게 바로 2001년에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의 비행기를 충돌시키는 9.11 테러였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린 국제적 범죄자가 됐죠. 현상금은 280억 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5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테러 이후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라집니다.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인적 드문 산속에 들어가 숨어 지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은 이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겠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빈라덴을 찾아 송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거절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모두 빈라덴 때문만은 아니지만 계기로는 충분했어요. 테러 단체의 수장을 잡기 위해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미국 정부는 오사마 빈라덴을 집요하게 쫓았지만 10년 동안 실패합니다. 제대로 된 위치도 파악하지 못했죠. 빈라덴을 잡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돈은 430조 원이었고요. 집계되지 않은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서 사살했단 말이죠. 어떻게 빈라덴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2002년까지 미국 CIA 조사관들이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아부 알 쿠웨이티라는 이름의 연락책이 빈라덴의 지령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은 이 사람이 분명 빈라덴과 같이 움직일 거라 생각했고 아부 알 쿠웨이티의 정체와 위치를 찾는 데 집중했어요. 이렇게 2007년 알 쿠웨이티의 본명을 알아낸 거죠. 이 사람이었습니다. 빈라덴의 작전 참모였고 아부 알 쿠웨이티는 신분을 감추기 위한 가명이었어요. 실제 이름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로 확인됩니다. 미 정보 당국은 2010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했고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도시인 아보타바드 외곽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빈라덴의 작전 참모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숨어있던 아보타바드 저택입니다. 이 집은 2004년에 지어졌어요. 13개의 방을 가진 3층 건물이고 주변 경계가 가능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한 채만 지었습니다. 근처 다른 집들에 비하면 8배 이상 넓은 크기고요. 당시 시세로 100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이었다 그래요. 특이한 점은 이 집의 설계입니다. 4m에서 5.5m 정도의 콘크리트 강화벽과 철조망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3층 발코니에는 2.1m 높이의 벽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상한 건 발코니라는 게 집안에 햇빛을 들이고 안에서 전망을 보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 발코니 벽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아마 오사마 빈라덴의 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195cm로 알려져 있죠. 숨어 살기 위해선 발코니가 2m 이상의 비상식적인 벽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 설계에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선전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쓰레기도 내부에서 소각한 뒤 땅에 묻는 식으로 몇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CIA는 이런 수상한 저택이라면 분명 빈라덴이 숨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곳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죠. 하지만 심증에 비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음성정보 수집으로 2, 3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목소리가 확인되긴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CIA는 2010년 8월에 이 집을 발견했고 10개월 이상 관찰해왔습니다. 만약 함부로 급습했다가 혹시라도 없으면 미군의 작전은 드러날 것이고 빈라덴은 파키스탄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신중한 작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4일 파키스탄의 수상한 저택이 빈라덴의 은신처라고 확신한 미 정부는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논의가 시작됐고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이 해당 저택에 침투해 빈라덴을 생포하거나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바로 넵튠 스피어라고 불렀어요.
넵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스피어는 넵튠이 들고 있는 무기예요. 삼지창인데 빌라덴의 체포 작전을 수행하는 네이비실이 6회공에서 모두 작전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포세이돈의 삼지창에 비유한 작전명이었던 거죠. 목표물인 빌라덴을 지칭하는 코드명은 잭팟이었어요. 사살이나 생포를 말하는 작전 코드는 미국 인디언의 아파치족 추장의 이름에서 따온 제로니모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작전에서 군인들은요, 기존 이름을 두고 코드명을 따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밀 보안이나 쉽고 빠른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발음을 하기 어려웠겠죠. 이러면 무전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신들이 부르기 편한 영어식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안 목적보다는 전통에 더 가까워져 있어요. 보안 목적은 쓰지 않고요. 예전에 하던 그런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을 맡은 25명의 미 정예 특수부대 요원은 목표 지점인 파키스탄의 저택과 비슷한 건물에서 130일간 훈련을 반복합니다. 작전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부대원을 2개 소대로 나눕니다. 2대의 스텔스 헬기에 태우고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주택으로 도착하는 거죠. 1소대는 1층으로 진입합니다. 2소대의 절반은 옥상에서 침투해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이런 속탕 방식이었던 거죠. 남은 2소대의 절반은 저택 외부에서 대기합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외부에서 지원 병력으로 올지 모르는 알카에다에 대비하는 거죠. 임무를 마치면 다시 2대의 헬기에 탑승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로 복귀하는 작전입니다. 주어진 작전 수행 시간은 30분이었어요. 짧죠. 2011년 5월 1일 파키스탄 시각으로 새벽 1시가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후 4시였어요. 넵튠 스피어 작전 개시 예정 시각이 잡히는데요. 작전 당일 밤 대원들을 태운 헬기 2대와 여분의 헬기 2대가 파키스탄으로 침투합니다. 이들은 파키스탄군의 레이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면을 스치듯이 초저공 비행으로 이동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새벽 1시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주변 마을은 모두 정전 상태였거든요. 운이 좋았죠. 야간 작전을 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에요. 빈 라덴을 잡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 정부 주요 인물들이 모니터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1소대원을 태운 헬기가 난기류로 저택 담장 벽에 충돌하면서 불시착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옥상에서 하강할 예정이었던 2소대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같이 저택 밖에 내렸죠. 헬기가 추락하면서 생긴 소음으로 비밀작전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침입을 알아챈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네이비실에게 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했지만 특수부대원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사살돼요. 이때 사살된 사람 중 한 명이 아까 사진으로 봤던 빈라덴의 작전 참모죠. 아부알 쿠웨이티였습니다. 네이비실은 주어진 30분 중 추락과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데 10분을 썼어요. 빈라덴의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20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내부 소탕을 이어가요. 1층과 2층을 모두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1명과 3명의 남성이 사살되는데요. CIA가 그동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집엔 4명의 남성이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3명이 죽었으니까 남은 1명은 3층에 있겠죠. 잭팟인 오사마 빈라덴일 겁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먼저 2명의 부대원이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자마자 오른쪽 문에서 사람 얼굴이 잠깐 비춥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대원 1명이 2발의 총을 발사하는데요. 탄환 발사와 동시에 이 사람은 방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총을 맞았는지는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로 다크 서티라고요. 이 장면을 재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참고 삼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사마! 대원 2명이 이 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침대 끝에 쓰러져 있는 남성이 보였어요. 확인 사살을 위해 쓰러진 남성에게 2발의 총을 더 발사했습니다. CC는 이미 첫 사격 때 머리 오른쪽을 맞아서 함몰되어 있었어요.
눈으로는 빌라덴이 맞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반인보다 키가 훨씬 컸었거든요. 사망한 남성은 이번 작전의 최종 목표이자 미국이 10년간 집요하게 쫓던 오사마 빌라덴이 맞았습니다. 작전 목표의 달성을 확인하자 부대원은 백악관에 제로니모 에키아라는 통신을 보냈죠. 에키아는 Enemy Killed in Action의 줄임말입니다. 교전 중 적이 사망했다는 뜻이죠. 빈라덴의 사살 확인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정도였어요. 이제 작전 종료까지는 10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국이 30분으로 이 작전을 계획했던 이유는요, 도중에 알카에다의 지원이 오는 시간까지 계산했던 것 같아요. 빌라덴의 사살은 성공했지만 지원군이 오게 되면 추가 교전이 불가피해지고, 그러면 네이비실도 사상자가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계산으로 보입니다. 빌라덴의 시신 수습을 하고 집안에 남은 알카에다의 각종 테러 관련 자료들을 모았어요. 불시착한 헬기는 군사 기밀 보안을 위해 폭발시켰죠. 부대원들이 현장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38분이었습니다. 예정보다 8분이 더 늦어졌는데요. 집안에 있던 자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늦어졌지만 다행히 전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살한 시신은 DNA 검사를 통해 오사마 빌라덴으로 확실해졌고요. 간단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아라비아해에 수장됐죠. 이렇게 오사마 빌라덴을 목표로 한 넵튠 스피어 작전은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미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오사마 빌라덴의 추적과 사살 과정이었어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이전 미국 대통령인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폴 크레이그 로버츠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음모론자입니다. 뭔가의 의문을 품으면은 나름의 논리적인 접근은 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미국 정부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넵튠 스피어 작전이 사실은 조작됐으며 오사마 빌라덴은 이미 2001년 12월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세한 말을 들어보니까 오사마 빌라덴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와서 미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하는 건 오바마 정부의 어떤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재선시키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오사마 빌라덴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증거부터 보여줘야 되는데요. 로버트 전 차관보는 오사마 빌라덴에게 신부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어 지내던 은신처에선 신부전증에 필요한 투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부전증 환자들은 10년 이상 살기 힘들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2001년 12월 아랍 매체에서 오사마 빌라덴의 사망 기사를 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 정부는 오사마 빌라덴의 시신 사진이나 사망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수장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배에서 시신을 본 사람은 정작 한 명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는 2번 이상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어요. 사실 미 정부는 오사마 빌라덴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공식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로버트 차관보의 주장대로 넵튠 스피어 작전이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로버트 차관보의 주장은 논리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신빙성도 떨어지고요. 2001년에 사망했다는 오사마 빌라덴은 2004년과 2006년에요. 알자지라 방송에 나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적이 있어요. 로버트 차관보는 이전에도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이 알카에다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짓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로버트 차관보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결국 오사마 빌라덴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요, 빌라덴의 시신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전 당시 빌라덴이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이때 두개골 일부가 총알에 의해 갈라졌는데요.
카누잉이라고 해서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총을 맞았을 때 모래밭에서 카누를 끄면은 그 모래사장에 홈이 생겨요. V자로 카누가 지나간 모양이 남는데, 두개골에도 비슷하게 모양이 남는다고 해서 카누잉이라고 부릅니다. 두개골이 V자로 쪼개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각도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누잉은 총을 쏘는 전문가의 실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사살 작전 중 일부러 목표물을 향해 카누잉을 하는 악취미가 유행처럼 돌았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하지만 빌라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절대 카누잉을 해서는 안 됐었죠. 하지만 작전 수행 중 네이비실 요원이 오사마의 머리를 조준해서 총을 발사했고, 그 결과 사살에는 성공했지만 두개골에 카누잉 상처가 남았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요원이 일부러 남겼는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오바마 정부는 이 카누잉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끔찍해서 만약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이 걱정됐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빌라덴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한 이유도 땅에 묻을 경우 테러리스트들의 기념비처럼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슬람 세력이 참배를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미국인들과 또 마찰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거기에 시신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장례를 서두른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1일 밤 11시 40분 공식적으로 오사마 빌라덴의 사망을 알렸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요, 해피데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모여 국가를 부르거나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10년 만인 2011년 5월 1일 오사마 빌라덴의 사망으로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빌라덴 사망 이후에도 알카에다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ISIS라고 해서요, 더 강력한 테러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성은 여전했고, 미국은 언제 또 두 번째 오사마 빌라덴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년 엄청난 돈을 국방과 보안에 쓰고 있습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항공법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어요. 지금의 미국은요, 가장 잘 살고 힘있는 나라긴 하지만 동시에 테러에 대한 공포가 가장 많은 나라기도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빌라덴을 잡기 위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사마 빌라덴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인데요.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하던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절대 알카에다에 들어오지 말고 자기 아들에게 해왔던 얘기입니다. 서방 국가에서 유학하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잘 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왔다는 거죠. 아들입니다. 함자 빈 라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빠가 죽은 뒤에 아빠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아빠 뒤를 이어서 알카에다의 간부가 됩니다. 그러다 2019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견 지역에서 미군이 벌인 공습에 총을 맞고 사망해요.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데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빌라덴도 자기 부하의 목숨을 이용해서 미국인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은 또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이중적인 겁니다. 다음은 CIA가 문제의 파키스탄 저택에서 오사마 빌라덴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사용했었거든요. 첩보 위성을 이용한 사진 찍기나 몸에 카메라 장착하고 집안에 들어가기, 무인기나 수송기 띄워서 사진을 찍으려고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티가 날까봐 시도하지 못했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칫솔에 묻은 DNA라도 채취하려고 했지만 쓰레기를 집안에서 전부 알아서 소각하니까 이것도 실패합니다. 정화조까지 뒤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똥이 너무 묽어서 빌라덴이 설사했는지 더러워 죽겠네요. 실패합니다. 이것도.
한 번은 파키스탄의 의사에게 아이들을 위한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테니 이 집에 사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채취된 혈액 샘플 DNA와 빌라덴 여동생 DNA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면은 이 집안에 빌라덴이 사는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택에 사는 여성들이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이 계획도 실패해요. 계획은 실패했는데 또 혈액 채취는 성공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또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CIA와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요. 이 일로 국가반역죄로 33년형을 받습니다. 이 작전 당시의 의사는요, 미국이 자금을 대는 여러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관리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탁한 혈액 채취를 해줬던 것뿐이고 빌라덴을 잡는 작전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사람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빌라덴이 사망하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에 망명을 제안했었는데 거절했어요, 당사자가. 자기가 미국의 작전을 도왔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결정으로 국가 반역죄가 돼서 결국 33년을 받는 일이 생긴 거죠. TV 프로에서 이 부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백신 때문에 오사마 빌라덴의 집을 확인했다고 방송이 그때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발표대로라면은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을요,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중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헬기들이 가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2일에 새벽이었죠. 트위터로 새벽 1시 아부다바드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다. 이게 드문 일인데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요. 다음날 오사마 빌라덴의 사망이 발표되자 나도 모르게 오사마의 급습 현황을 실시간 블로깅한 사람이 됐다라고 다시 트위터를 올린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렇게 목격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넵튠 스피어의 최초 보도 그리고 유일한 보도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넵튠 스피어 작전은 30분 안에 끝내야 했지만 8분이 더 걸렸다고 했죠. 이 이유가 생각보다 가져와야 될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47만 건이나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는 빌라덴의 개인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빌라덴이 개인적으로 쓰던 컴퓨터에 뭐 있을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 공개됐습니다. 동영상 몇 개가 나왔는데 참 이게 빌라덴이 저성길 가다가 되돌아올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의외로 컴퓨터 안에 있던 영상이 톰과 제리랑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아이들 2명이 나오는데 제목이 찰리가 깨물었죠? 이런 겁니다. 아이들 둘이 노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양말 만드는 뜨개질 영상도 있었는데 의외로 건전하죠. 하지만 사실 야동이 몇 편 있었습니다. 품번 같은 게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로는 음란 동영상 몇 개가 있었다 이렇게만 소개됐거든요. 테러를 저지르고 숨어 살면서 되게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든 다큐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서랑 CNN이 미국이죠. 미국에서 방송했던 세계 최악의 현상 수배범 방송 영상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자기 이름을 좀 검색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있었어요. 레지던트 이블이랑 파이널 판타지 7인데 굉장히 심심했나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 잡아 죽이려고 10달째 정화조까지 뒤지면서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배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또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알카에다를 이끌만 한 거죠. 일기장도 나왔어요. 228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자기가 10살 때 영국에 10주간 가 있었는데 이때 셰익스피어 생가를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 별로 특이한 인상은 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느슨해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영국에서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적었는데요.
뭐 평생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사이에 섞여 살았으면은 영국 같은 나라를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특이했겠죠. 뭐 아들에 대한 꿈이나 비전 같은 거를 적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식의 꿈이나 비전이 걱정되면은 테러 조직을 만들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좀 모순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범죄자들이 또 모순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